녹화는 할 거고요. 녹화한 건 수업 끝나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나 수업했어 약간 이런 거거든요. 뭐, 보시고요. 첫날부터 다짜고짜 시작을 하자면 수학 하에 나오는 건 첫 번째 나오는 건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모르진 않을 거야, 그죠? 이제 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문제에서 알려주는 건 합의 법칙이라는 거랑 곱의 법칙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실제로 좀 중요한 키워드는 수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도가 뭔지는 기억이 나죠?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되게 막 펼쳐지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용도인데 더한다는 거와 곱한다는 건 사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경우에 더해야 되는지 어느 경우에 곱해야 되는지. 아침 뭐 먹었니? 아침 뭐 먹었니? 밥이요. 무슨 밥 먹었니? 어? 기억이 안 나요. 아침 뭐 먹었습니까? 어? 빵! 좋아요. 빵. 우리 딸도 빵을 좋아해요. 아침 뭐 드셨습니까? 안 먹었어요. 어우, 좋다. 이야. 아침 된장국. 시리얼이요. 좋아요. 시리얼, 된장국. 여러 가지 나오죠. 아침밥으로 저렇게 넷 중에 하나 먹을 거고요. 점심 뭐 먹을까요? 저는 돈까스 좋아하고요. 햄버거도 좋아합니다. 자, 똑같은 예시를 2시에 수업했거든요. 그때 점심에 삼겹살을 먹겠다는 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의 식단표를 짤 거야. 귀찮으니까 저녁을 먹지 맙시다. 살 빼야죠. 아침, 점심 가지고 식단표를 짤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12가지 있습니다. 그죠? 왜 12가지죠? 뭐 4랑 3을 곱해서 12가지. 4랑 3을 곱해야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4 곱하기 3에서 12가지야 정도는 알잖아요. 모르진 않죠? 아는 척 했어 다. 이걸 4 곱하기 3으로 계산해서 12가지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럼 책에서 말하는 곱의 법칙이 이거야. 4 곱하기 3. 그럼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야. 이것 중에 한 끼. 그 경우 몇 가지 있는 거야? 4 더하기 3 해서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책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옆에 부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의 수, 경우의 수. 그걸 합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4개 중에 하나 먹고 3개 중에 하나 먹을 건데 내가 아침에 이걸 먹어버리면 점심에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을 굶으면 점심에 이것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먹든지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가지, 3가지 더해서 7가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곱의 법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 A랑 사건 B를 동시에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동시라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동시가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다음에 B 순서대로 그냥 고른다고 생각해보면 아침에 넷 중에 하나 먹고 점심에 셋 중에 하나 먹을 거니까 4랑 3을 곱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말한 것처럼 수형도라는 걸 그려볼 거라는 거예요. 아침밥으로 먹기를 빵을 먹을 수도 있고요.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도 있고 시리얼이나 된장국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점심을 생각해 보자는 건데 빵 먹었어요. 점심에 돈가스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괜찮고 삼겹살도 괜찮아요. 계란을 먹었어도 이렇게 3가지 다 먹을 수 있고요. 시리얼을 먹으나 된장국을 먹으나 다 이렇게 3가지씩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우는 몇 가지 있는 거다? 12가지가 있는 거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이에요. 얘네들끼리는 더하는 거야. 얘네들끼리는 왜 더하냐? 내가 아침에 빵을 먹은 거랑 계란 후라이를 먹은 거 다른 경우잖아요. 이거 2개를 동시에 먹진 않을 거니까. 빵을 먹었으면 계란 후라이를 못 먹는 거니까. 계란 후라이를 먹었으면 빵을 못 먹는 거니까.
이거 또는 이거가 일어나는 거니까 세 가지를 더하겠다는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2가지가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4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여기 써 있는 3, 4개를 다 더하는 거야. 그죠? 이것들을 다 더한다고 보면 3을 4번 더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곱의 법칙에 있는 이 4랑 3을 곱한다는 건 수용도로 끌고 와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아침밥으로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먹을 건데 넷 중에 무엇을 먹든 점심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3가지씩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 그럼 이걸 굳이 다 구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구하면 돼.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다 똑같으니까 내가 아침에 빵 먹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구해. 그 다음 뭐 할 거라고? 4를 곱할 거라고.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할 거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 곱셈이 원래 그런 거잖아. 구구단 하던 곱셈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니까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이 앞에 오는 경우의 수, 누구를 고르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다 곱해서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뭐 굳이 언제 곱해야 되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를 헷갈릴 일은 별로 없을 건데 또 머릿속에 체계화를 시켜보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좀 줄이고 싶어. 아침에 탄수화물 먹으면 점심에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빵하고 시리얼? 햄버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건 동시에 안 먹을 거야. 아침에 빵 먹으면 점심 때 햄버거는 안 먹을 거란 이야기예요. 아침에 시리얼 먹어도 점심 때 햄버거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어떤 메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점심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땐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쩔 거다? 다 따로따로 구해서 합의 법칙으로 해결한다. 오케이? 곱의 법칙이라는 건 다 똑같은 숫자니까 곱하기를 처리하는 거고 다 다른 숫자라면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건 그냥 한 줄, 두 줄 만에 딱 나오는 건 별로 없을 거고요.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뒤에 오는 경우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를 보다 보면 대충 문제 보일 거예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할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경우의 수 단원은 해결될 것 같고 그 뒤로 직접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순열이라는 거랑 조합이라는 거랑 이거 2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순열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순열의 정의는 뭐였냐면 서로 다르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게 수학 하에서는 맨날 서로 다른 것만 주기 때문에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에 가시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조그맣게 나와요. 아무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까지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순열이었다고요. 그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 얘기고 기호는 누구였냐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니까 r이란 숫자는 당연히 n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죠? 10개 있는데 12개 줄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10개까지 세울 수 있지. 그래서 r은 기본적으로는 n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여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 누굴 이용하는 거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죠. 곱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한다고요. r개를 뽑아서 줄 세울 거니까 자리가 몇 개 있냐 하면 r개 있고요. 여기에 줄을 세운다고 봤을 때 맨 앞에 사람 숫자라고 볼까요? 사람 숫자 n명 있을 때 맨 앞에 줄 선다고 보면 여기에 경우수 몇 개 있냐면 n가지 경우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로 처리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n-1명, n-2 이렇게 오겠지 뭐. 그죠? 그 제일 마지막에 누가 와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와요? n-r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죠. 이게 사람이 좀 많아서 그래. 반쯤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더럽게 생긴 녀석이 되냐면 얘는 n-0이잖아요. 그죠? r 번째니까 n에서 r-1을 빼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숫자는 요 녀석이 될 텐데 당연한 얘기지만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더럽게 생겼잖아요. 쉬운 걸 외워야지. 이걸 생각해야죠. n부터 숫자 r개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건 n부터 숫자 r개를 곱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인데 얘를 이게 그냥 n이나 r이 다 숫자로 나오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10p3 이런 건 10부터 숫자 3개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3이 아니라 어떤 문자 같은 걸로 나오거나 공식 같은 걸 증명하거나 할 땐 얘 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땡땡땡이거든.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계승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책에만 써 있지. 아무튼 n 팩토리얼입니다. 얘 뭔지 알죠? 우린 1학년을 다 지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하는 거.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게 팩토리얼이었다고요. 그래서 요 npr이라는 녀석 요 뒤에 n 빼기 r 더하기 1이야. 이거보다 작은 숫자, 1 작은 숫자. 누구냐면 n-r 될 거고요. 이거보다 또 1 작은 숫자 해서 이렇게까지 될 거거든요. 1씩 작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이 패턴대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까지 곱해질 거라는 거고 없던 분모에다가 굳이 노란색으로 생긴 요 녀석을 똑같이 곱해서 식을 바꿔보니 분자 뭐 되더라? n 팩토리얼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n부터 순서대로 그냥 다 곱한 거. 분모는 n-r부터 순서대로 다 곱한 거. 그래서 결론 뭐다? 얘는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숫자로 나오면 당연히 얘로 계산하는 거고 문자로 나오거나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하고 뒤에 보면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저기 조합에 가면 공식 같은 걸 증명할 땐 요 녀석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순열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기술이 뭐였냐면 조합입니다. RPM으로는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게 조합인데 기호는 C를 이용해서 나타냈었고요. 이 조합의 정의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죠.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순열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순열은 줄을 세우는 거,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 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뽑는 건 뽑는 거고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거니까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르쳐요. 얘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조합이라는 녀석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알려주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거든요.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뭘로 나눴다고? r 팩토리얼로 나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r 팩토리얼을 좌변으로 보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말한 것처럼 n개 중에 r개 뽑아서 r개 일렬로 줄 서. 그게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이거로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더하는 거 곱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나누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에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p3 10개 중에 3개 줄을 세울 거예요. 알파벳이 10개 있다고 봐. 그럼 저 10p3이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니까 720까지거든요. 이 720가지 경우 중에는 요렇게 줄 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렇게 줄 서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다르다고 세는 거야. 720가지 중에는 이것도 다 다른 거 이것도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 다 다르다고 줄을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개 중에 내가 3개만 뽑기만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것도 ABC 3개를 뽑은 거고 이것도 ABC 3개를 뽑은 거고 얘네들 전부 다 ABC 3개를 뽑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10p3의 경우의 수에 똑같은 게 몇 개씩 있다? 6개씩 있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ABC만 이런 게 아니라 A, B, D도 마찬가지죠. 지들끼리 줄 서 있는 경우 여기선 다 다르다고 셀 건데 뽑는 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야. 뽑히는 순서가 달라서 그런 거지. 그죠? DEF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6개씩 생긴 게 있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를 계산을 해보자니 어쨌다. 10p3 경우 중에서는 똑같은 게 다 몇 세트씩 있더라? 6세트씩 있더라 그 얘기야. 왜 하필 6세트냐면 그 세 녀석이 줄 서는 경우가 6개씩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줄 세우는 거로 따지자면 곱으로 그냥 끝날 텐데 뽑기만 할 거야. 니들끼리 뽑힌 순서는 내가 무시할 거야. 그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의미로 중복된 경우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 니들끼리 줄 서는 경우, 니들끼리 줄 서는 순서는 내가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누기를 하는 거다. 순서를 무시하는 게 나누기다. 그런 소리라고요. 애초에 곱의 법칙이라는 건 무언 일이 순서대로 벌어질 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침 4개 중에 하나 먹고 점심 3개 중에 하나 먹을 거야. 이럴 때 곱하기가 연결되는 거라면 나누기라는 건 순서를 무시하고 싶을 때 그때 나누기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10p3에 있는 이 서로 다른 6개는 실제로 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고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다 같은 거니까. 그럼 이 중에 한 놈 고르기를 내가 얘라고 고를 거야. 그냥 고른 거예요. 임의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도 이 순서대로 뽑아서 알파벳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야 라고 보면 이렇게 줄을 서야죠. 3개를 뽑는데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긴다 치더라도 뽑아놓고 나서 내가 알파벳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 이 순서대로 줄을 서게 될 거라고요. 줄을 선 결과는 A, B, C로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알파벳 3개를 뽑을 때 순서가 생기지만 뽑아놓고 일렬로 알파벳 순서대로 줄 세우면 전부 다 이거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다 겹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뽑는 건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생긴다 칠 건데 그 다음 뽑아놓고 나서 알파벳 순서대로 줄 세울 거야. 크기 순서대로 줄 세울 거야. 키 순서대로 줄 세울 거야. 몸무게 순서대로 줄 세울 거야. 뭐 등등등. 아무튼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줄을 세운다고 보면 뽑히는 순서는 무시해야 돼요. 뽑아놓고 나서 줄을 세운 결과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 순서를 무시할 거야. 혹은 정해진 대로 줄 세울 거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는 그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CR이라는 거 다시 와서 보면 결국 계산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순서대로 n-r 더하기 1. 이거는 nPr이고요. 얘를 뭘로 나눈다?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줄 서 있는 게 r개니까 그거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자에 있던 nPr 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r팩 n-r팩 분의 n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역시나
숫자로 나와 있으면 얘로 계산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0C3 이런 애들은 10부터 숫자 3개 분모에 3팩토리얼 이름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문자 같은 게 있거나 어떤 공식을 증명할 땐 팩토리얼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 조합에서 여러분 산수를 도와주는 거 크게 두 개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NC N-R 이렇게 생긴 거요. 이 팩토리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왼쪽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야. 이거 N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오른쪽 거 팩토리얼. 얘는 N-R이네요. 그 다음 여기는 앞에 거 뒤에 거 둘이 빼서 팩토리얼이거든요. 여기서 요거 빼서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면 이거 팩토리얼 둘이 곱한 거잖아. 이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자리를 바꾸니까 누가 돼요? 다시 얘가 돼요. 즉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이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10C3 이야기했는데 얘는 10C7하고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뽑는다는 행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뽑힘 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자고. 그럼 니들은 뽑히거나 뽑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딱 잘라서 뽑냐 안 뽑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건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고요. 얘는 10명 중에 7명을 남기는 거예요. 똑같다고. 선을 어디다 긋느냐의 차이. 선을 어디다 긋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엔 똑같은 거다 그 얘기야. 얘는 3명 뽑아서 데려가는 거고 얘는 7명을 뽑아서 남기는 거니까. 그죠?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도 보면 10부터 숫자 7개의 분모는 7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그래,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뭐야? 7개. 이렇게 생겼으니까 4, 5, 6, 7, 4, 5, 6, 7 이렇게 약분하면 19, 8, 3, 2 해서 원래 거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10C7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면 10C3으로 바꾸어서 푸시면 되겠죠. 어차피 약분될 건데 굳이 이걸 고집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를 좀 기억하시고요. 이건 내일 모레나 글피쯤 되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써먹을 거 하나. 책에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책에는 요거 두 개가 바뀌어 있긴 한데 어차피 더하기니까 상관없어요.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10C3이야.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각자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만약에 10명 중에 3명이 내가 들어갔다고 보면 나 빼고 나머지 9명 중에 2명을 더 뽑으면 되죠. 그게 이거라고요. 내가 안 뽑혔으면 나는 뭐 안 뽑힐 거니까 나 빼고 남아있는 9명 중에 3명을 다시 뽑으면 되죠. 그게 이거라고요. 요 두 가지를 더하면 결국 뭐다? 전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굳이 얘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이유는 없지. 근데 계산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뭐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해서 더하셔도 되는데 이거 둘이 계산한 게 얘니까 이걸로 한 방에 조합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역시나 이것도 내일 모레나 뭐 글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항정리라는 곳에 가서 보면 왕창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래 첨자 두 개가 같고요. 2하고 3이야. 그렇다면 요거 하나 늘려서 뒤에 숫자, 큰 숫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모양을 외우면 참 좋은데 그냥은 잘 안 외워져. 증명하는 것도 뒤에 나오거든요.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죠.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뽑히는 경우와 내가 뽑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뽑혔으니까 한 명 덜 뽑으면 되고 내가 안 뽑혔으니까 그대로 다 뽑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책에도 보시면 책에 잠깐 보고 갈까요?
책에 보시면 그 8단원인데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특정한 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 게 10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얘네 둘은 데려갈 거야. 뽑을 거라고. 2명을 미리 뽑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거니까 얘네 둘은 미리 뽑은 거네. 그죠? 그럼 남은 8명 중에 1명을 더 뽑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얘네 둘은 안 데려갈 거야. 그럼 남은 8명 중에 3명을 새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뭐 그런 거니까 뭐 몇 개가 남았고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고 그냥 이런 거 계산만 해버리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뭐 공식처럼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다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아이고 뭐예요? 다 지워.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조편성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뭐야? 1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조로 편성하는 건데요. 7명? 지금 앉아 있는 게 7명이니까 요 7명의 사람을 3명 더하기 4명의 조로 분할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3명, 4명으로 분할을 할 거야. 그럼 저렇게 조로 쪼개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7명 중에 3명을 먼저 뽑으면 되죠. 그 뽑은 3명, 니네 셋이 한 조야 하면 되고 그럼 4명 남았잖아요. 그 남은 4명이 한 조가 되면 되죠. 근데 이 4시 4는 어차피 1이거든요. 4명 중에 4명 뽑는 건 그냥 다 뽑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4시 4는. 그래서 3명, 4명으로 쪼개는 건 그냥 7시 3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3명이 아니라 4명을 먼저 뽑을 수도 있잖아. 그죠? 4명을 먼저 뽑으면. 이렇게 생겼죠. 3시 3은 원래 1이니까. 이거랑 둘이 같은 거라고. 그죠? 어차피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3명을 먼저 뽑든 4명을 먼저 뽑든 3명과 4명으로 조가 나누어지는 경우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한 명이 집에 가서 6명이 됐어. 이걸 3명, 3명으로 다시 쪼갤 거야. 라고 보면 이때는 6명 중에 3명을 뽑겠죠?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가 되세요 할 거고 남은 3명이서 다시 한 조가 되겠죠. 근데 뭐 3시 3은 역시나 1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볼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조가 되고 남은 3명이 한 조가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이렇게 3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3명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야. 내가 여기 3명을 뽑아서 조를 만드나 여기 3명을 뽑아서 조를 만드나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이 6시 3에선 이거 3개 뽑는 거랑 이거 3개 뽑는 걸 다르다고 세고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6명 있는데 6시 3은 이거 3개 뽑는 경우의 수랑 이거 3개 뽑는 경우의 수를 다르다고 셀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걸 3개 뽑아도 얘네 셋이 한 조, 얘네 셋이 한 조. 이거 3개를 뽑아도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럼 뭘로 나눠야 돼? 똑같은 걸 2번씩 세고 있을 테니까 2로 나눠야 돼요. 조금 더 정확히는 이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건 아까 순열에서 조합 넘어갈 때 이야기했죠. 나눈다는 건 뭐라고? 같은 걸로 취급할 거라고. 너희들의 순서를 무시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건 어떤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3명과 3명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먼저 뽑힌 3명이냐 나중에 뽑힌 3명이냐 이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A, B, C가 먼저 뽑히고 D, E, F가 두 번째 뽑히는 거나 얘네가 먼저 뽑히고 얘네가 두 번째 뽑히는 거나 그 뽑히는 순서는 무시할 거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6시 3에 3시 3이에요. 이 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순서가 생기거든요. 먼저 뽑히냐 나중에 뽑히냐. 근데 그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뽑힌 순서는 무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어쩔 거라고? 2명, 2명, 2명 이렇게 쪼개는 거면 6명 중에 2명을 뽑겠죠? 한 조가 될 거고
4명 중에 2명을 뽑겠죠. 또 한 조가 될 거고 남은 2명이서 한 조가 되겠죠. 이거 뭘로 나눠야 돼요?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뭐라고요? 순서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어떤 순서? 2명, 2명, 2명. 이 2명이 한 팀이고 2명이 한 팀이고 2명이 한 팀이잖아. 얘네들이 뽑히는 순서는 무시할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쳤을 때 얘네가 먼저 뽑힐지 얘네가 먼저 뽑힐지 얘네가 먼저 뽑힐지 그 뽑히는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3팩으로 나누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다들 밥 먹고 왔나? 졸려? 얘는요?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3명 뽑으면 되겠죠? 니네 셋이 한 조 하세요. 그럼 되고 7명 남았겠다. 그죠?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면 되죠? 3명 뽑아서 한 조가 되겠죠? 남은 2명이 한 조가 되겠죠? 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질 않겠지. 왜냐면 뽑히는 인원수가 똑같잖아. 3명짜리 2개, 2명짜리 2개. 뭘로 나눈다? 2팩, 2팩으로 나눈다. 3명, 3명의 순서와 2명, 2명의 순서는 무시할 거니까. 이거 제가 일부러 3, 2, 3이라고 썼는데 이거 3, 3, 2라고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대신 얘네들의 순서 바꾸고 얘네들의 순서 바꾸니까 식이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졸리니까 더 졸리게 이거 다 풀어 써볼 거예요. 이 컴비네이션, C를 다 풀어서 써볼 거야. 10C 3이니까 10, 9, 8, 3, 2, 1은 안 쓸게요. 7C 2니까 7, 6, 2 이렇게 생겼고요. 5C 3이면 5, 4, 3, 3, 2 이렇게 생겼죠. 2C 2니까 2, 2 이렇게 생겼습니다. 1까지 써둘까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분자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니까 10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이게 분자가 그래서 10 팩토리얼이 되고요. 분모는 요렇게가 3팩이야. 얘 혼자 있지만 요거 2팩이라고 볼 거고요. 네? 얘도 해야죠. 이 2개 더 있어요, 여기. 요렇게 하면 또 3팩이에요. 요건 2팩이고요. 거기에 이 2개가 또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다 풀어서 쓰면 얘가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10명이) 줄 설 거야. 10 팩토리얼 중엔 이렇게 줄 서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줄 서는 경우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고 줄을 세고 있겠죠? 10 팩토리얼에선. 근데 내가 이걸 3명, 2명, 3명, 2명으로 조를 편성한다고 보면 칸막이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 칸막이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한 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줄 서는 거랑 이렇게 줄 서는 거랑 그냥 10명이 일렬로 줄 선다고 보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칸막이를 세워서 조 편성을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둘은 같은 거죠. A, B, C가 한 조가 되는 거잖아. A, B, C냐 B, C, A냐 지들끼리 줄 서는 순서는 다르지만 조를 편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즉 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몇 번씩 겹친다고 지들 셋이 줄 서는 경우만큼 다 겹칠 거라는 거예요. 이 10팩토리얼에서. 그래서 뭘로 나눈다고? 3팩으로 나눈다고. 얘네만 그렇겠어? 얘네 둘이 줄 서는 경우도 다 겹칠 거 아니야. 2팩으로 나눈다고요. 얘네 셋이 줄 서는 것도 다 겹치겠죠? 또 3팩으로 나누는 거고 얘네 둘이 줄 서는 것도 다 겹칠 테니까 2팩으로 나눌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2하고 2는 뭐예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줄 서는 거. 그러니까 F, G, H, D, E, A, B, C, I, J 이게 10팩토리얼에선 다 다르다고 세는 거거든요. 근데 조를 편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거잖아. 이 세 덩어리와
이 세 덩어리가 왕창 자리를 바꿔서 줄 서는 경우도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2팩토리얼이 있다고요. 얘네 둘이 통째로 자리 바뀌는 경우도 2팩토리얼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라는 건 물론 조합이라는 게 애초에 순열해서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조를 편성한다는 것도 조합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건 사실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렬로 줄을 세워놓고 칸막이를 세운 다음에 그 칸막이 안에 있는 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다 나눌 거고, 만약에 인원수가 똑같은 게 있다면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다 나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팩토리얼 들어간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뭐 분배하는 경우도 나와요. 나눠주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편성 해가지고 201호에서 204호까지 강의실 하나씩 들어가세요. 그럼 뒤에 뭐 곱하면 돼요? 4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이 4개 있고 4조가 있고 강의실 4개가 있고 연결하는 거라고. 그죠? 4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책에 나와 있는 그 뭐 개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고요. 뒤에 예제 문제로 들어가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제가 떠드는 시간이 길 거예요. 이거 연습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753번인데요. 753번 문제 보시면 문제 뭐래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합이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뭔가 한 방에 해결이 안 되겠죠?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을 구하세요인데 제일 작으면 2고 제일 크면 12거든요. 뭔가 한 방에 해결은 안 될 테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말 안 해도 대충 감이 오죠.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 다 따로따로 그냥 분류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을 뭐라고 하는 거다? 합이 4의 배수인 걸로 나눈다. 문제에 4의 배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대로 분류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더하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왔느냐 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이면 두 번째 주사위는 3 하나밖에 없죠. 4의 배수니까.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2였으면 두 번째 주사위는 2하고 6이죠. 2개 있다고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3이었으면 1도 되고 5도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무엇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당연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푼 거대로 푸는 게 맞죠. 그게 훨씬 편하잖아. 합이 4냐 8이냐 12냐를 가지고 분류하면 3번만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예시를 왜 들은 거냐면 보면 대충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꼭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푼 기준하고 여러분이 세운 기준하고 문제집이나 해설지에서 세운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문제가 편하게 풀릴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풀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티가 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본인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뭐 예외도 너무 많고 손으로 세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뭐 갈아엎고 다시 하는 겁니다.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재미없으니까 넘어가죠. 768번 볼까요? 얘도 아마 그 수학 하 공부하면서 한 번씩들은 풀어봤을 거예요. 사람 4명이 있고요. 각자 책을 하나씩 가져와서 바꿔 읽을 거래요. 바꿔 읽을 거니까 지건 지가 가져가면 안 되죠.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맨 위에 보시면 힌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용도를 이용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수용도를 이용하라는 건 사람 4명이 A, B, C, D 이렇게 있다고 보고 책을 소문자 A, B, C, D라고 봤을 때 밑에다 그림을 다 그려보라는 거야. 그럼 요 A가 가져갈 수 있는 책은 B하고 C하고 D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겠죠. 근데 이제 수용도를 그릴 때 생각하는 거라고. 뭐 다 그려도 되는데 그냥 그리기 전에 이 생각을 하는 거지. A가 어떤 책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D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같으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다르면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고요. 그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대로 3주 수업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 뭐 그래. A가 무슨 책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D에 오는 경우 수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다 구해야죠. 그죠? 다 구해보면. B를 골랐으니까 남는 책은 A, C, D고요. A랑 C랑 D예요. 그래서 B, A니까 이렇게 남았고요. 이렇게 남았고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죠? 그다음 A가 C를 가져갔으면 남는 책이 A, B, D인데 B는 B를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A, C면 남는 책이 B, D니까 얘가 D고 얘가 B예요. 얘는 A, B도 되고 B, A도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A, B, C가 남을 거니까 B는 못 가져가요. B, C여야 되고요. A, B, B, 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몇 가지 있냐면 9가지 있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 세는 겁니다. 그죠? 근데 쓰고 나서 보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경우 수가 같아요. 3개, 3개, 3개입니다. 그죠? 우연히 같은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여차하면.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A, B, C, D 써놨더니 순서가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A, B까지만 생각해보면 다르지. A가 얘 거 가져갔는지 얘 거 아닌 거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B의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인데 내가 빨간 책 가져가냐 파란 책 가져가냐 노란 책 가져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잖아. 물론 빨간 책 주인은 당황하겠지. 자기 책이 없어졌으니까. 노란 책 주인은 자기 책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눈치를 챘으면 A가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달라질 리는 없구나. 눈치를 챘으면 밑에 건 해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A가 B를 가져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서 치울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9가지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8번 가볼게요. 유형 8번. 대표 문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색칠하는 겁니다. 뭐 문제를 잘 읽어봐야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색깔이 4개 있고요. 중복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단 인접해 있는 영역엔 다른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색을 다 칠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을 칠할 건데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아요? 누구부터 칠하는 게 좋겠어요? 그 누구야? A죠. 뭐 C여도 되고요. 근데 뭐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칠한다고 보면 A에 뭔가 색을 칠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칠할 겁니다. 인접해 있는 거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칠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할게요.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무엇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라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칠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센다. 그 다음 어쩐다? 곱하기 4를 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대로 하자면 4개 중에 하나 라는 소리예요. 여기다 4개 중에 하나 칠할 거다. 그 얘기야. 그럼 그러고 나서 B에다 칠할 거예요.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입니다. 파란 건 못 칠하니까요. 그죠? 그럼 3가지를 칠할 건데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하나 칠할 거라고요. 그리고 곱하기 3 이러고 치우면 되죠. 그죠? C에다 칠할 거야. 경우 몇 가지? 2가지 있습니다. 그죠? 파란 것도 안 되고 빨간 것도 안 되잖아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칠하느냐가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다르게 합니까? 아닙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그죠? 아, 여기다 흰색 칠한다고 치고 생각해봐. 노란색 칠한다고 생각해봐. 똑같잖아요.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쩐다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칠한다고. 그리고 곱하기 2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어때요? 파란 거, 노란 거만 빼면 다 칠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D에다 먼저 칠할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한번 칠해 보자고요. D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나요? 4가지 있습니다. 그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죠? 텅텅 비어 있고 첫 번째 색깔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무슨 색을 칠하느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파란 거 칠했다고 보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C로 왔어요.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내가 여기다 뭐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나 칠할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3 이럴 거예요. B에 칠할 겁니다. B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아니고 3가지죠. 인접한 건 빨간 거밖에 없잖아요. 얘만 못 쓴다고요? 이거 3개를 쓸 수 있어요. 3가지. 그러면 이 3가지 색에 따라서 무엇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흰색,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죠?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오면 이렇게 오면 A에는 서로 다른 3가지 색이랑 인접해 있는 건데 여기다 파란색을 칠하면 서로 다른 2가지 색에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에다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없고 어쩐다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구한다. 결국 여기가 파란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파란색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B랑 D랑 같은 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쩔 거라고?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B랑 D랑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계산해보니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와서 보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B랑 D랑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죠.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다. 그런 소리고요. 여기에 파란색을 칠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죠? 빨간색, 파란색 피할 거니까. 그럼 얘는요. 파란색, 빨간색에 여기는 빨간색을 피해야 되는데 D랑도 다른 색 칠하기로 했으니까 파란색도 피할 거라서 실제로는 2가지 색깔이 남고요. 그 2가지 색 중에 노란색을 만약에 칠했다고 보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풀면 한 방에 해결될 것을 굳이 이렇게 풀어서 어렵게 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말한 것처럼 요령은 뭐다? 인접한 게 많은 색을 먼저 칠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인접해 있는 애들 순서대로 더하기를 색을 칠해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칠하시면 완전 개망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칠하시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영역 색칠하세요. 그러면 이거 다 똑같이 생겼잖아. 아무 데나 시작하면 되거든요. 뭐 A, B, C, D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A에다 하나 칠할 거고 네 가지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럼 B에 세 가지 중에 하나 되겠죠? C도 원래 세 가지거든요. 얘는 인접한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D에다 칠하려고 보니 얘네들이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모르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요. A랑 C랑 같은 색인 경우, A랑 C랑 다른 색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으면 이렇게 풀긴 할 건데 가능하면 인접한 게 많은 영역부터 색을 칠하시면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지겹죠? 똑같은 수업을 두 번째 하는 나는 어떻겠어? 그냥 영상을 틀어줄까? 아까 한 거?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 있네요. 일렬로 줄 세울 겁니다. 경우수 몇 가지 있죠? 7팩토리얼입니다. 여자끼리 이웃해서 줄 세울 겁니다. 경우 몇 가지 있죠? 왜 아무 데서 대답 안 하죠? 그죠?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죠? 여자들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인 것처럼 여자 한 묶음에 남자 4명까지 해서 5팩 그리고 여학생들끼리 줄 서는 거 3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의 수는 키워드는 뭐였다? 칸막이.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여학생의 어떤 조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대상의 조건이 생기면 얘네들을 먼저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을 나중에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후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깐깐하지 않은 애들 먼저 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 먼저 줄 세울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여학생들이 사이사이에 끼면 된다고요.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5개 있습니다.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양끝까지 해서 총 자리는 5개 있고요. 이 5개의 자리 중에 하나씩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의 수다. 그런 이야기고요. 문제 보면 이런 것도 나오죠. 양쪽 끝에 여학생이 줄 서는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되죠? 여학생 먼저 줄 세우고 2명. 여학생 2명 줄 세운 다음에 쭉 벌리고 나머지 애들이 사이에 들어가서 팩토리얼로 돌면 되죠. 오케이? 괜찮죠?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서는 경우의 수. 얘 어떻게 하죠? 그죠?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라는 건 양쪽 다 남자여도 되고 남자 여자여도 되고 여자 남자여도 되니까 전체에서 여학생 둘인 걸 빼버리면 되죠.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되는 경우.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경우의 수는요. 어쩌면 되죠? 따로따로 줄 세우는 거야. 남자 4명 줄 세우고 여자 3명 줄 세운 다음에 그대로 싹 끼워 넣으면 되죠.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1명 많기 때문에 교대로 줄을 서려면 끼워 넣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 톱니바퀴 같은 거잖아. 그죠?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건 여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럼 이건 교대가 안 되잖아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대로 줄 서려면 남녀 이렇게 줄 서야 되기 때문에 남자애들 줄 세우고 여자애들 줄 세우고 끼워 넣는 거야. 톱니바퀴처럼. 이거밖에 없고요. 만약에 인원수가 똑같으면 어때요? 3명 3명이야. 그랬으면 남자 줄 세우고 여자 줄 세운 다음에 요렇게 끼울 수도 있고 요렇게 끼울 수도 있고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지. 그죠? 얘는 지금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애들끼리 줄 서고 여자애들끼리 줄 서가지고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거 하시면 되죠.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 중에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겁니다. 경우 몇 가지 있나요? 남자 4명 있고 4P 곱하기 3P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을 이야기할 때 순열은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야. 이게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두 가지 프로세스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얘는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이걸 쓰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뽑은 다음에 줄을 세우는 거잖아. 뽑는 행위와 줄 세우는 행위를 따로 생각한다고요. 뽑아서 줄 세우는 걸 한 방에 생각하는 게 아니야. 특히나 이 문제는 어때요? 아예 남자 뽑고 여자 뽑고 뽑힌 애들을 줄 세우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지. 어쩔 거라고? 남자 중에 일단 2명 뽑아야 되고요. 여자 중에 2명 뽑아야 되고 그럼 총 4명을 뽑은 거니까 그 뽑은 4명을 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뽑는 행위와 줄 서는 행위가 분리될 수 있는데 어차피 곱으로 연결하시면 해결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거, 이렇게 뽑아서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학생들이 양쪽 끝에 서는 거, 이렇게 뽑아서 남자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거 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뽑는 행위를 따로 하는 것 뿐이지 그 이후에 줄 세우는 건 이거 가지고 다 유추할 수 있다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조합으로 넘어가서 보면 도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그 앞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총 15개의 점이 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분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몇 개인가요?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몇 개인가요? 점이 몇 개 있어? 15개 있잖아요. 그죠? 뭐 하면 돼? 선분이라는 건 끝이 딱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점 2개를 고르면 그 연결해서 선분 되는 거잖아요. 선분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연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2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뽑으면 얘 이런 선분 되겠지 뭐. 뭐 이런 거 뽑으면 이렇게 생긴 선분이고 얘랑 얘를 뽑으면 그냥 이렇게 생긴 선분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선분은 그냥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어때요? 직선의 개수. 선분이랑 다르겠죠? 아예 선분이랑 직선의 차이는 뭐야? 얘는 끝이 있다면 이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겠죠? 얘는 겹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점이 5개 있어요? 선분은 몇 개? 이 5개가 일직선상에 점이 5개 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선분 만들 거야. 몇 개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직선은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계산해 보면 5, 4에 2팩이니까 10개인데 직선 딸랑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이렇게 두 점을 고르면 얘가 선분이고 이렇게 두 점을 고르면 이렇게가 선분인데 직선은 이렇게 두 개를 고르나 이렇게 두 개를 고르나 똑같이 생긴 직선이니까 다 겹친다고요. 그죠? 즉 일직선상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3개 이상 있으면 그건 선분으로 따지면 다르다고 여러 개를 세겠지만 직선으로 다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방법은 이거야. 선분의 개수에서 겹치는 걸 다 빼는 겁니다. 그죠? 지금처럼 점 5개가 일렬로 서 있으면 선분의 선 OC라고 할 건데 이거 사실은 다 같은 거니까 이만큼 겹치잖아요. 뺄 거야. 빼긴 뺄 건데 다 빼면 안 되고 하나 남겨놓고 빼는 거죠. 다 빼면 아예 이직선도 빠져버리니까 이직선은 생각해야지. 그죠? 하나는 남겨놓고 빼는 거라고요. 10개를 다 빼는 게 아니라 10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니까 9개를 빼는 거라고. 그죠? 이런 게 몇 세트 있어요, 총? 3세트 있지. 5개짜리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거 5개, 이거 5개, 이거 5개. 3세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어요. 또 겹치는 거 있죠? 점 3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거. 뭐 이런 몇 개 빼야 돼? 이 선분의 개수 하나 남겨놓고 다 빼야죠. 몇 세트 있어요? 5개? 보다 많은데. 점 3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13개 있죠. 13개. 요렇게 5개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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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도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서 있으니까 요거 13개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겠죠? 그래서 점 3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거 혹시 4개짜리가 있었으면 4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거 5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거 이런 거 다 찾아서 그냥 빼시면 돼요.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보지 마. 삼각형의 개수. 약간 직선의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해요. 일단 3개를 골라야죠. 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될 텐데 안 되는 경우 있지. 언제 안 돼요? 점 3개가 일렬로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찾아서 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그죠? 얘는 남김없이 다 빼야 돼요. 아예 삼각형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서는 하나의 직선이 되기 때문에 빼는 거였어. 하나는 남겨놓고 빼는 거였다면 얘는 다 빼야 된다고요. 이게 몇 세트이냐면 3세트 있었다고요. 그죠? 얘도 빼야지 이거. 다 빼는 거야. 몇 세트 있다고요? 13세트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삼각형의 개수가 되고요. 뭐 하자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사각형부터는 너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 이유는 그냥 점 4개가 일렬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점 3개를 일렬로 뽑아버리면 이것도 점 4개를 뽑았지만 사각형이 안 되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들을 찾아서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해집니다. 사각형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사각형 문제는 문제로는 잘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사각형은 이제 어떤 걸로 나오게 될 거냐면 지울까요 좀. 어떤 걸로 주로 나오게 될 거냐면 이런 걸로 나오죠. 바둑판 같은 겁니다. 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개수 몇 개다. 어떻게 세야 되는지는 기억하고 있나요? 응.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 가로선이 5개, 그 중에 2개, 세로선이 6개 중에 2개.
이렇게 선택하면 직사각형 하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얘를 고르고 얘랑 얘를 골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쵸? 위아래 양옆이니까. 그지? 정사각형은 어떻게 구해요? 정사각형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뭐 어떻게 구해요? 다 세는 거지 뭐. 크기별로 세는 거예요. 크기별로 세시면 되죠. 이거 몇 개? 5개? 4개. 그죠? 얘도 이렇게 선 2개랑 이렇게 선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간격이 1 떨어져 있죠. 이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5개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세로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가로선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이거보다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해되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를 선택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 먼저 멈춘다고. 여기서 크기가 하나 더 커지면 멈추는 게 한 번 더 일찍 멈춰요. 즉 고를 수 있는 개수가 하나씩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생긴 경우는 몇 가지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요. 얘는 3 곱하기 2개가 있겠죠. 그죠? 하나씩 줄어들어서 결국 요게 2 곱하기 1 이렇게 있고 더 이상은 없는 거지. 그죠? 요 숫자들을 다 더하시면 이게 이제 뭐 정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로 도형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도형 중에 뭐 안 할 건데 뭐 원 가지고 원 위에 점 막 박아놓고 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 둔각삼각형의 개수, 예각삼각형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할 얘기는 대진표인데 그 130페이지에 보시면 함수의 개수 얘기도 나오고요. 대진표 얘기도 나오는데 함수의 개수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요. 요거는 중복 조합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거고 대진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책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대진표 토너먼트를 배치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8강전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냐면 위에서부터 조편성을 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보면 이쪽으로 4팀, 이쪽으로 4팀이니까 일단 4팀 더하기 4팀으로 조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4개가 내려오면 그 다음 여기에서 또 2팀, 2팀으로 쪼개져야죠. 여기 2팀 더하기 2팀, 여기도 2 더하기 2로 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팀이 내려오면 여긴 1 더하기 1인데 2명이서 한 명 한 명으로 조편성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8C4 곱하기 4C4는 안 쓸게요. 이걸 뭘로 나눈다? 2팩으로 나눈다. 왜냐하면 4랑 4는 똑같으니까. 그죠? 먼저 뽑힌 4명이 조가 되나 나중에 뽑힌 4명이 조가 되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 요리로 내려오면 4명이 2명 더하기 2명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 컨비네이션 숫자들을 조합의 저 숫자들을 다 풀어서 써보면 8, 7, 6, 5, 4, 3, 2, 4, 3, 2, 4, 3, 2 그리고 2가 3개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3 하나 약분할 거고요. 그리고 요 4 약분해서 2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분자는 뭐가 되냐면 8 팩토리얼이 됐습니다. 그죠?
더 약분할 수 있는데 일단 내비두고. 그래서 분자는 누가 되냐면 8 팩토리얼이 되고요. 분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2의 7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습니다. 그죠? 정확히는 2 팩토리얼이 7개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우리 아까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 했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보면 8 팩토리얼은 일단 8개가 줄 서는 거거든요. 근데 2의 7제곱으로 나눴대. 2 팩이 7개 있다는 거야. 왜 7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8 팩토리얼은 일단 8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가 줄 서는 경우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줄을 선 다음에 대진표를 짜서 표를 만드는 거랑 이렇게 해서 대진표를 짜는 거랑 결과는 똑같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야. 얘네들만 그렇게 했어? 얘네들도 그렇겠지. 얘네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래요. 표시를 해보자면 이 부분은 돌려도 돼요. 그래도 결과가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팩 4개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또 어디 있어? 이거지. CD랑 AB가 통째로 자리를 바꿔요. 그래도 똑같잖아요. AB랑 1차전, CD가 1차전, 이긴 애들이 2차전. 한다는 건 얘나 지금 다 같은 거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어디? 여기. 여기를 돌릴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돌려도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만 그렇게 써. 여기도 그렇겠지. 아이고.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데가 2개 더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거가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어디? 여기.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7개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 이 덩어리 2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총 7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의 7제곱으로 나눌 거다. 그런 이야기고 일종의 모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애기들 누워서 쳐다보는 모빌 있잖아요. 돌아가는 모빌. 그거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뭐 딸기랑 바나나를 다는 거랑 바나나 딸기를 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모빌이라고 생각해 보면 돌릴 수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시면 그걸로 대진표를 작성하는 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렇게 대진표를 짤 거야. 7개의 팀을 가지고. 이렇게 짠다고 보면 팀이 7개니까 일단 7팩토리얼 갈 건데 나눌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보는 거죠. 여기 돌려도 되죠. 여기도 돌려도 돼요. 여기도 돌려도 되고요. 여기는 돌려도 되죠. 좌우로 대칭이잖아, 그림이. 여기는 돌리면 안 됩니다. 이 맨 끝에가 부전승이었는데 돌리면 여기가 부전승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여기는 어때요? 당연히 돌리면 안 되죠.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4개가 치고받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를 돌려버리면 뒤에 있는 4개가 치고받고 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보다 니네끼리 줄 선 건 내가 무시할 거야 라는 겁니다. 줄 세워놓고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진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불과 얼마 전에 시험 본 사람도 있고 시험을 본 게 아니더라도 보통 다음 학기 내신이면 학원에서 보통 수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문제를 풀 시간이 뭐 딱히 없죠. 없기도 하고 또 한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뭔가 설명하면서 제가 쓰는 표현들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는 거지만 한번 수업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